수학 문제 풀 때 모르는 문제, 힌트를 줘야 할까? 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아이가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엄마를 찾을 때가 굉장히 많죠. 물 좀 갖다 달라. 또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우개가 없어. 지우개 좀 갖다 달라. 그러다가 더워지면 또 선풍기 좀 갖다 달라.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엄마를 가장 많이 찾을 때가 있죠. 바로 이때. 엄마, 나 이 문제 잘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풀어?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야,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실력이 는다, 너? 그래? 뭐가 잘 안 풀려? 엄마가 같이 풀어줄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도 아이가 모르는 문제나 아니면 틀린 문제를 가지고 쪼르르 달려와도 절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지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진다고 생각해서 늘 아이가 물어봐도 계속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래도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었어요. 몇 시간이고 아니면 하루고 이틀이고 네가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니까 저는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아이가 끙끙거리면서 이 수학 문제를 풀 거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가 지금 고민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서는 이렇게 빼꼼 쳐다봤는데 정말 몇 시간이고 멍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전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는 아이가 정말 아예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몇 시간 쳐다보고 있어서 뭐 하냐고 정말 성질을 낼 때도 있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엄마와 아이 간의 싸움이 시작되죠. 너무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같이 풀어주마 하고서 풀다 보면은 아이가 이해를 못하면 왜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니? 그러면서 엄마는 화를 내고 아이는 또 아이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또 기분 나쁘고 그러면 그 한 문제를 풀다가 결국에는 감정 싸움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가 다른 것도 또 못하게 되고 그 한 문제로 하루를 다 보내게 돼버리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드디어 학원 보낼 때가 왔다. 나는 더 이상 저 아이를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학원도 알아보고 과외도 알아보고 저도 재작년, 그러니까 아이가 3학년 때부터 작년 여름방학 때까지 정말로 아이랑 감정 싸움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가 1031이라는 교재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1031 교재로 과외를 해주실 만한 선생님을 제가 찾고 있다가 우연히 대치동에서 개인 학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하셨던 선생님이 원격 강의를 해주신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황소학원 입학시험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정말 대단히 자신감이 있는 분 같아가지고 제가 시범 수업을 신청을 해서 줌으로 수업을 듣게 됐는데요.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 걸 옆에서 듣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얼마나 아이를 괴롭혀 왔던 일인지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 선생님께서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풀어봐. 틀리면 같이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이가 주어진 범위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틀린 문제를 체크를 해주시죠. 어때요? 여기까지는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데 지금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틀린 문제를 같이 보기는 보는데 이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필요한 실마리들을 단계별로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서 도형 문제가 있는데 외곽을 구하는 문제다. 그러면은 그 외곽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이다. 이거부터 차근차근히 짚어서 설명을 해나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반응을 보시더라고요. 만약에 아이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거나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 살짝 맛만 보게끔 힌트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좀 알겠는데 하면서 호응이 있다 하면은 자, 이제 여기까지 다시 한번 풀어볼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여유 있는 태도로 온화하게 아이가 문제를 다 풀 때까지 좀 지켜봐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다? 온화한 태도를 보이셨다는 거. 그러다가 아이가 그 틀린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맞으면은 아주 훌륭해요.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풀어볼까? 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만약에 아이가 틀린 걸 풀었는데 또 틀렸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의 힌트를 또 주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이가 그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 하나씩 하나씩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아이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정말 수학을 편안하게 풀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혼자 끙끙대면서 푸느라고 화도 냈다가 짜증도 냈다가 또 틀리면 더 열받고 그러다가 엄마랑 한판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실마리를 던져주다가 갑자기 스탑 하고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풀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마치 흥미진진한 영화를 보다가 딱 멈추고 다음 스토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처럼 수학을 굉장히 흥미롭게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고서는 제가 정말 세게 뒤통수를 한번 얻어맞은 느낌?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랑 모르는 문제나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입씨름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분한테 따로 과외는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 기준에서는 그 과외비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꼭 필요하면은 한번 연락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제 마음속에 깊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수학 공부를 하는 저희한테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아이들이 어디서 막히는지 꿰뚫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힌트도 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집에서 나도 잘 모르는 수학을 애가 모르겠다고 하고 가져올 때는 어떻게 힌트를 줘야 할까요? 아이가 이 문제를 왜 못 풀었는지, 도대체 어디에서 막혀서 이 문제를 못 푼 건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의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간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어딘가에서 꼬여서 문제를 못 푸는 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이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할 때 도대체 이 문제를 왜 못 푼 거야? 이러면서 이 못 푼 문제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대번에 감정이 상해버려요. 그거보다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갔고 어디까지 네가 해결을 했는지 아이가 직접 설명을 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조금 헷갈렸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되뇌어서 설명을 하다가 오히려 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문제다. 그러면은 가지고 왔을 때 엄마가 아, 이 부분은 이런 말이다 하고서 설명만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너무 길고 그리고 풀이 과정도 굉장히 복잡해서 아이가 헤매고 있다 싶으면은 엄마가 답지를 보면서 아이가 하는 설명을 들으면은 아, 얘가 여기까지는 왔구나 하고 엄마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된 부분이 파악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답지를 보고 막힌 부분 전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읽어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대치동 선생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된 거야?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하고서 아이가 또 거기서부터 혼자 고민을 하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수학을 좀 잘 알아서 알려주려고 같이 푸는 것보다도 그냥 답지를 보고 아이와 풀이 과정을 같이 맞춰보는 상태에서는 별로 감정이 그렇게 격해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러잖아요. 아, 얘는 바본가? 이런 걸 왜 모르지? 이러면서 좀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감정이 막 격해지게 되는데 답지를 보고 아이랑 문제풀이 과정을 이렇게 맞춰보다 보면은 이 상황에서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이 문제에 개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문제와 문제풀이 과정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푼 아이가 아니라 문제풀이 자체에만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전혀 감정이 격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이런 방법이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서 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서 이 풀이 과정이 나오게 되었는지 식으로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아이가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답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답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쓴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고 정말 대충 썼다, 대충 써서 때려 맞췄다 싶은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답지를 확인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가 혹시 미흡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 수학은 스스로 푸는 거야. 스스로 풀어야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거야. 막 이랬을 때 정말 어떤 아이들은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어떤 애는 일주일도 한 문제를 잡고 풀잖아요. 그런 애들은 정말로 수학을 사랑하는 애들이죠.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수학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엄마가 수학을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줘, 이렇게 수학이 자신이 없어서 그냥 네가 알아서 풀어, 그래야 실력이 늘지, 이러고 계시진 않았나요? 답지를 활용해서 풀이 과정을 소통을 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힌트를 주다 보면 아이도 수학이 좀 해볼만 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